네, 안녕하세요. 저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조은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올해 이번에 그 체인지온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강연을 올라오기 전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무대 준비한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좋은 교육의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교육적이지 않은 멘트로 시작을 하시는 이사님이 이렇게 곱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울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비영리 현장에 많이 다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 쪽은 이렇게 놀러는 많이 왔어도 이렇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도대체 울산과 부산은 비슷하지만 좀 다를 텐데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왔는데 이사님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방 노크도 한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준비나 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연구 결과 발표인데 디지털 미디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디지털 미디어에서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떠오르는 이런 아이콘들 한 번쯤 써봤고 익숙하게 지금도 쓰고 있고 이런 아이콘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미 쓰고 있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미디어를 업무하고 관련돼서 같이 뭔가를 해보는 고민을 한 번쯤 혹시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들을 자주 접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그거 정말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혹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뭔가 좀 시도를 해보셨는데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해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오프라인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작지만 도전적인 조직에서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거 있으니까 그나마 전국적인 무엇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도 벌여나갈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직도 많지는 않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전에 이사님 목에 걸고 계신 노란 리본 있잖아요. 노란 리본이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전국에 누구도 이걸 하자고 한 시간에 뭐 돈 모아가지고 사람 모아서 한 적이 없는데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디지털 미디어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와 업무, 비영리 조직의 업무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손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글씨 좀 잘 쓰셔서 예전에 그 덕분에 서무, 뭐 행정 이런 일을 할 때 플러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건 별로 안 쓰잖아요. 요새는 타자 시대도 갔고 컴퓨터 시대도 갔고 이제 태블릿, 개인 그 미디어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일의 본질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뀐 건 아닌데 도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디지털 미디어 그 자체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떤 상황에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더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게 디지털 미디어이지 않을까? 혹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현장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왜 가야 되는지, 무엇에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절대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과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는 선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오프닝 멘트로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럼 다음 세대 재단에서 매년 짝수년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고 홀수년에는 개인 단위로 비영리 조직에서 활동하는 개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미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몇 년째 조사를 해오고 계신데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40분을 할애를 받았는데 제가 보통 강의를 40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안에 다 전달해 드릴 능력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굵직굵직한 골자만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자세한 그 디테일한 그런 현황 자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자료가 공개되면 그걸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사의 목적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에 있는 활동가들이 혹은 조직들, 단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지를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오는지를 보고 싶어서 매년 조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미디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그 필요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느냐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뭐만 해결해주면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도, 활용도 이런 부분과 장애 요인 아니면 기관의 특성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떤 조직들이 더 잘 쓰고 어떤 조직들이 더 잘 못 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좀 찾아내려고 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이 비영리 조직이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 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는 이전에 했었던 2년 전에 했었던 조사하고는 좀 많이 설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조사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단체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밴드 등등등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들별로 개개 미디어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 쓰고 계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뭐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드렸어요. 아마 이 중에도 응답을 하신 기관의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응답하시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들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셔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세대 재단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에서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9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의 기간에 걸쳐서 중간에 뭐 추석 끼고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한 달 정도 조사를 했고 인터넷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표집의 그 샘플은 전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뭐 유형, 등록된 기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비율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0케이스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전국 케이스로 500케이스 조사를 완료했고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남쪽에서 이번에 체인지온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자 해서 추가적으로 70케이스 정도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표들이 좀 많은데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을 잘 따라오시려면 몇 가지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사실 제가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근데 왜 미디어, 디지털 이걸 강의하고 있는지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혼란스러운데 저희 학교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제 울산대학교가 몇 년 전에
그 전국 대입 이렇게 수능 시험을 마치는 고3들하고 대학교 재학생들한테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교 총학생회에서 전 학생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겠다라는 걸 총학생회 선거 공약으로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든 사람들이 쟤네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를 다 줬거든요. 물론 공짜로 준 건 아닙니다. 약간의 돈은 내야 되는데 많이 싸게 줬는데 교수님들도 그 덕분에 아이패드를 갖고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수업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 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미디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미디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고 계시는 부분이 미디어의 유형,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규정하려고 정리해 놓으면 또 세상이 바뀌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통적 미디어, 주로 오프라인, 옛날 방식의 일을 할 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미디어. 소통 미디어는 요새 많이 쓰고 있는 SNS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주로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소통 미디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협업 미디어. 이거는 관계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주고받는데 참 유용한 도구들을 공유 협업 미디어라고 분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그 사례들은 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단체의 특성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회복지, 환경, 자원봉사, 교육 혹은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기타 등등등. 사실 이거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저 기타로 들어가서 묶여져 있는 기관들의 업무가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다거나 덜 중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전체 우리 미형리 조직에서 차지하는 사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분류해서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서 묶어서 봤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대체로 비슷한 한 100케이스 내외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관의 재정 규모 어느 정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1억, 2억 혹은 뭐 5억 이상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신 기관들이 많아서 그 경계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뭐 법적이나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구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장 규모도 되게 작은 규모, 좀 중규모, 큰 규모 이런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여쭤본 거는 뭐 어떤 거였냐면 여러 가지 그 미디어 계정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정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쭉 종합을 해보니까 소통 미디어의 계정 보유율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잘 쓰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아이디 있느냐, 기관 이름으로 아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홈페이지, 블로그, 기관 이름으로 된 거 운영하고 있다. 거의 뭐 90%가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기관 이름으로 된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90%에 상당하는 그런 기관이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2010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2년, 4년 흐르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통 도구라고 정의를 한 미디어들인데 거기에는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는 그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소셜 미디어, 뭐 모바일 커뮤니티, 그 다음에 메신저 보통 이런 건 거의 개인 기반으로 아이디들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관 이름으로 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통 미디어를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뉴 미디어, 아니 약간 뉴하지만 올드한 미디어, 좀 더 뉴한 미디어
요 밑에 파란색으로 낸 건 사실 뉴 미디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해서 저희는 이렇게 바꿔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 미디어는 지금 뭐 다음에서도 클라우드 이런 거 쓰고 있고 사진 공유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이 소통 미디어에 비해서는 아이디를 갖고 있거나 활용하는 부분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만 보더라도 30%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일정 관리는 그나마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셔서 30% 넘는 정도의 기관에서 기관 이름으로 된 어떤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 계정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기관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가 봤더니 교육, 문화, 예술 이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계정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67.4%가 소통 미디어를 하고 있는 그 기관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31.8% 정도가 공유 미디어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게 교육 문화 파트라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 격차를 보면 그렇게 뭐 큰 격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소통 미디어의 활용도는 그래도 제법 올라와 있고 공유 미디어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뭔가 빠방한 건물도 좋고 한 데는 더 잘하나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되게 영세한 데서 잘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큰 격차는 아니지만 오히려 한 중간 정도 그룹에서 더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분석이 됐습니다. 상근자 규모에 따라서 봤더니 요거는 뭐 소통 미디어와 공유 미디어가 약간 좀 차별적으로 나타났는데 소통 미디어에 있어서는 중규모에서 약간 중상 정도 되는 규모에서 활발하게 아이디를 갖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유 미디어는 오히려 큰 조직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공유 미디어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 내부의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러려면 사람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활용할 필요성도 느끼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몇 명 안 되면 괜히 뭐 해서 하느니 그냥 주는 게 빠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도 한번 봤어요. 지금 부산에서 하면서 부산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소통, 공유 모든 미디어에서 아이디 확보율에서 수도권 눌러버렸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기죽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직 기죽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셨다고 너무 좋아하실 거는 아닙니다. 이게 발목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 해가지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뭐 통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비슷비슷하지만 하여튼 부산, 울산 쪽이 아이디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도,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0년부터 반복해서 저희가 여쭤봤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져 있는 질문도 있고 해서 이 일관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시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도는 매월 얼마나 자주 활용하십니까? 라는 걸 여쭤봤는데 2010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건 조사 방법에 의한 차이에서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가 여기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떠올려 보셔도 2010년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뭐 홈페이지 얼마나 잘 썼는가 하고 지금 쓰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좀 더 잘 쓰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보도자료, 신문, 뭐 길거리 홍보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올드한 그런 홍보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디어 종류별로 이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시고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 미디어,
소통 미디어, 공유 협업 미디어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제일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미디어의 종류는 소통 미디어였어요. 뭐 미미한 차이지만 5점 만점 매우 그렇다가 이제 5점이고 여기서 숫자가 3점이 보통이고 1점으로 가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통 미디어는 3.4, 거의 3.5 수준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전통 미디어는 그거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유 미디어는 보통 밑으로 내려갑니다. 별로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뉴 미디어, 하여튼 디지털 미디어 쓰고 싶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쓰고 있는 거는 전통 미디어가 아직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그 미디어 서비스 종류별로 좀 들어가서 보면 면대면 회의, 휴대폰 문자, 전화 통화, 팩스. 팩스는 확실히 좀 줄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보면 아직도 팩스는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보면 대체로 여기서 가져셔야 될 인상은 필요성이 있으면 상당히 근접한 수준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잘 활용하고 계시다. 필요한 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체인지온도 기대하고 계신 것만큼 얻어가시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근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 미디어도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지털 미디어, 그중에서 소통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느냐 봤더니 이게 미디어 종류마다 차이가 좀 있었어요. 홈페이지, 블로그는 필요한 거에 상당히 근접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더 뉴하다라고 할 수 있는 SNS, 사실 가능성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쪽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필요성에 비해서 활용도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 미디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3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때문에 활용도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갭이 또 꽤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면 좋겠지. 근데 실제 활용하는 건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거의 사각지대에서 안 쓰고 계시는 경우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그러면서 그러면 전통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소통의 측면에서 공유는 이제 워낙 활용도가 낮아서 약간 공유는 좀 논외로 하고 소통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비교해서 한번 봤는데 의존도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이거는 학술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차원에서 전달을 드리려고 생각해본 개념인데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디지털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100이 넘으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100이 안 되면 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특성별로 이런 활용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재미있는 거는 쭉 이 키높이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이 되면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100이 넘어가면 디지털 미디어, 소통 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안 되면 전통 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기관이 교육문화예술이에요. 그쪽만 100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100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통 미디어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그거는 분야, 상근자, 조직 규모, 재정 규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수도권, 울산, 부산, 경남, 제가 울산이어서 울산을 먼저 했습니다. 항상 부산에 묻혀가는 느낌이어서요. 그래서 보면 이 진한 색을 보면 이게 전통 미디어인데 재밌는 거는 부산, 울산, 경남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이제 필요성인데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활용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더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만들었어요. 아까 아이디를 개설한 그 비율이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는 만드셨어요. 일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나 못 하고 계시거나
하는 정도의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기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도권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법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활용을 좀 못하고 계시다. 그 뉴미디어에 대해서. 근데 기타 지역은 아직 필요성도 좀 부산, 울산, 경남이나 수도권만큼은 아니신 것 같고 활용도에 있어서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조직의 규모, 예산, 뭐 하는 일 이런 거 다 봤는데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만 지금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향을 주는 게 뭘까? 그걸 찾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찾아낸 것이 조직의 문화 그리고 리더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리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필요하다면 돈을 확보해서라도 교육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기관들이 활용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수치들이 있는데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건 사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했는데요. 상관관계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상관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의 숫자가 0에서 1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가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로 근접할수록 관련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1이면 완전한 정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리더의 적극성이 뭐 제일 높은 수준의 그런 상관성을 보였는데 0.27, 뭐 26 이 정도입니다. 한 0.3 정도면 보통 정도의 그 상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약하지만 그 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정도는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다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명하달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공유 미디어를 더 많이 써 하면은 쓰는 건가 봐요. 모험 혁신 문화 혹은 리더의 적극성이 강한 조직에서는 소통의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셨고 공유 미디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공유까지는 아니지만 소통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쓸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일을 할 때 대내 업무가 있고 대외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내 업무와 대내 업무를 좀 구분해서 봤고 대내 업무 안에서 어떤 미디어들을 주로 쓰고 있는지 대외 업무용으로는 또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전통 미디어하고 소통 미디어의 활용 정도가 뭐 필요한 정도, 이거는 이제 활용도보다는 필요성인데 필요성은 비슷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소통 미디어는 대내적인 업무로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았고 전통 미디어는 외부, 알리거나 뭐 만나거나 이럴 때 옛날 방식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 미디어는 혹시 쓴다면 내부적인 목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목적별로 그러면 실제 활용도에 비해서 필요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어떤가 혹은 필요성의 그 미디어 종류별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 미디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그런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소통 미디어가 도움이 되겠다. 직원들 간에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뭐 친목을 도모하고 자료 공유하고 뭐 이러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격차는 미미했습니다. 아주 약간 더 디지털 미디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건 전통적인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쓰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 우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보면 활용도에 있어서는 소통 미디어는 아무래도 이 자료 수집이나 업무 능률 향상이나 직원 간 소통, 뭐 친목 도모나 이런 쪽으로 소통 미디어의 활용도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유 협업 미디어는 대외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필요성이 아니고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필요에 있어서는 공유 협업 미디어가 대내적인 업무에 필요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쓰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높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성 대비 활용도는 낮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은 높은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계신 건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 쓰고 계신 건지, 필요한 거 확실하고 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답변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재밌는 걸 하나를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필요 없다, 활용도 필요성 별로 없고 실제 활용도 안 하고 있고 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좀 이렇게 분화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그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를 개인도 갖고 계시고 기관 아이디도 갖고 계신지, 혹은 기관 아이디는 없지만 본인은 쓰고 계신지, 둘 다 없는지, 뭐 이런 것을 한번 그것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부분이 상당수가 개인이나 기관의 그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안 써보셨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세요. 근데 필요 없어, 단호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썼겠죠. 그러면 필요하면 썼겠죠라면 제 생각에는 개인 아이디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봤더니 아니야 라는 걸 아셨을 텐데, 이렇게 봤더니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건 잠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떤 왜 못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자원, 인력이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쓰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이 없고 지금 일하기도 바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배워서 쓸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약간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음 클라우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쓰는데 돈 내고 쓰시는 분 있으세요? 공짜거든요. 사람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쓰여질 수 있는 그 분야는 되게 한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같이 쓸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게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지금 어떤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진짜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통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된 거여서 이해가 쉬우신 분도 있고 약간 낯서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 회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가 된 회귀 분석을 했고, 종속 변수로 전통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해서 봤습니다. 뭐 리더의 적극성, 상근자 수, 조직 문화, 연령 중요하죠. 일단 젊어야, 이거 나이 드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온라인 설문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 만들다가 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중요하다. 지금 살펴봤는데 뭐가 중요하게 나왔느냐?
봤더니 1등 해서 나온 게 이제 0.17 뭐 이런 것들은 회귀 분석의 그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수치까지 지금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두시기보단 이건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하여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업무 환경, 되게 조직이 투명하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에서 전통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리더가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곳에서 전통적인 미디어를 잘 쓰고 있더라. 요거는 이제 뒤에 보면 디지털 미디어를 잘 쓰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더가 적극적인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다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건 조직 문화에서 상명하달식의 조직 문화가 강한 곳에서 전통적인 미디어를 선호하더라, 더 많이 쓰더라 라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뭐 우리의 지금 관심은 전통 미디어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쪽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미디어를 살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앞에서 살펴드렸던 상근자 수, 조직이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 일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일이냐,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특성이 맞지 않아서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쓰는 데는 잘 쓰고 못 쓰는 데는 못 쓰더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리더의 적극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업무 환경, 직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이거는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좀 자료 주면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쓸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조직에서는 좀 더 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이 얘기하기가 갑갑하고 한들 어떤 반응이 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미 시도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도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모험, 혁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가 강할수록 이 소통 미디어 활용도가 높아지더라. 직원 연령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 많을수록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의 희망적인 건 저도 40은 넘었습니다. 난 잘 쓰고 있어서 40대가 아니고 50대가 사실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그런 의도는 없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유 미디어는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봤더니 역시 리더의 적극성, 조직 문화, 여기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상명하달식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합 중시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 좋고 인간적인 거리도 가깝고 한 곳에서는 오히려 공유 도구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워낙 친밀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 없이 해결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은 클수록 오히려 더 안 썼습니다. 필요성이 덜 느껴지시고 그래서 더 덜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신없이 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메시지는 계속 일관되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실제 활용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그거에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느냐, 선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종류를 보면 소통 미디어 필요하다 이제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공유, 협업 미디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뭐 꼭 해야 돼? USB 있잖아. 꼭 클라우드가 필요합니까? USB 명확한데. 그래서 공유 협업 도구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써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라는 거죠. 아마 써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 쓸 수 있게 되면 이런 세상이 있었네 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아니고 투지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스마트폰 혹시 갔다 오셨나요?
안 가고 버티고 계신 분 나름대로 신념과 뭐가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도 있지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와서 되게 비쌀 때 그게 꼭 필요해? 전화하고 전화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문자 보내고 괜히 쓸데없는 것만 많이 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공유 도구도 그리고 스마트폰 이후에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공유 도구도 어쩌면 그런 세계하고 가까운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성, 활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다른 조건이 아니다. 객관적인 우리가 이렇게 핑계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어떤 리더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푸시하고 있느냐, 끌고 가고 있느냐, 조직 문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 문화이냐, 이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저 이사님한테 듣기로는 기관장님들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누가 하지? 돈은 어디서 끌어오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물론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료이고 누구나가 약간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면 배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재단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 조금만 설치를 해보시면 너무나 친절한 설명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려고 관심만 가지시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상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디지털 미디어를 써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조직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상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지털 미디어를 쓰면 좋을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 필요한 목적에 맞춤형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 대응 방법 중에 상당 부분의 해법은 디지털 미디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울산에서 제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의 실무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좀 몇 번 했더니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강의를 몇 번을 했었어요.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고 해보자 해서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써보자 해서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배우시고 너무 잘 활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각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 모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트워킹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미혼모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비판적인 성찰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 연설할 때 하셨던 이야기인데 돈을 달라, 누굴 기다린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일까 우리가 변화하는데 그걸 찾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가 변화의 주인공이고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믿으면 변화는 바로 앞에 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